네, 안녕하세요. 23년 지방직 7급 B형 이제 어려운 부분만 집중해서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경향이 지방직도 인사혁진처에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문제풀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직이 먼저 출제되고 국가직은 전년도 지방직 문제 지문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직 7급의 경우에는 국가직 7급이 먼저 출제가 되니까 23년도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이 또 출제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지문을 번갈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전년도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일단 자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문제하고 어려운 부분 집중 해설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 집중 해설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는 화면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항상 시험이 딱 되면 저도 수험생 입장에서 딱 풀어봐요. 아예 안 보고 딱 풀어봤을 때 시간은 이제 이게 이제 3개 정도, 2-3개 정도 문제이면 원래 이제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구별할 때 어려운 문제가 2개, 3개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죠. 그래서 3개 정도였기 때문에 중하. 저는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 틀렸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가 구석탱이는 뭐 문제 법에서 냈을 때 그걸 누가 맞히겠어요? 그래서 저도 2개 틀렸는데 틀리라고 낸 문제. 시간은 이제 4분을 단축했고요. 검토까지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92개 정도 이상의 득점을 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틀리라고 내 문제 찍어야 되는데 저도 찍었는데 틀렸어요. 어쩔 수 없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1번에 행정기본법이 요새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거 뭐 다 아시는 지문이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3번은 이제 실내보건칙에서 귀책 소유 의무 판단할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 건축주부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관계인 예컨대 건축 설계사의 귀책 소유 의무도 고려한다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틀린 것이고 다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1번 의료법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개설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정신병원 막 가둬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을 때 허가제가 국민의 권익을 좀 더 침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허가제로 그 다음에 정신과 의원이죠. 병원이 아니라 의원. 정신과 의원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정신병원 가둬놓은 데고 정신과 의원은 뭐 많이 보는데 개설에 대해서는 신고제, 좀 더 국민에게 쉬운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합헌이다. 정도 알고 계시고요. 2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 4번이죠. 4번. 제가 이제 행정규칙의 표지를 말씀드릴 때 두 번째 줄에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이런 표지가 나오면 행정규칙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또는 위임 한계를 벗어난 또는 위임하지 않은 또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인데 행정적 편의를 위한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면 행정규칙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저만이 이렇게 정리해둔 자료죠. 4번에 벗어난 것이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손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죠. 된다가 틀린 것이고 다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가운데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는데 판례가 이제 시행령 형식의 경우는 법규명령,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에 행정규칙은 원칙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예외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수익적 처분의 기준이죠.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수익적이야. 그 기준.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했는데 이 기준인데 제재적 처분, 침익적 처분의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사업계획 변경 같은 수익적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3번 취소와 철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1번 판례는 오래된 판례인데 96, 그 해설지 보시면 오래된 판례인데 한번 해설지 보시죠. 해설지 1페이지의 맨 위에 문제 3번의 1번 X인데 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표에 의해서 취소 처리 중에 취소는 소급표잖아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사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그럼 이제 이사의 승인이 없어진 것이죠. 그걸 직권으로 다시 취소했다. 그럼 그 취소가 다시 취소된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임시이사가 선임된 거. 그로 인해서 소급해서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갑이라는 정식 이사는 그다음에 1,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 결정된 임시이사 을이 있다. 그럼 그 지위는 법원의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왜냐하면 정식 이사의 지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다시 문제로 와서 3번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줄에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어야 소멸된다. 이게 틀린 것이죠.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정식이사의 지위가 살아나니까, 따라서 임시이사의 지위는 소멸된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름. 옳은 거 모두 고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들이 길다. 그럼 통과하는 것이고, 지문이 짧다.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것이고요. 니은 디귿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기역, 리을이라서 답은 2번인데, 틀린 것 중에 니은번, 나머지는 확실히 아시는 것이고, 니은번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체결해야 내용이 명확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27조 2항에 있는 내용이고, 모르더라도 당연히 말로 공법상 계약은 이제 사법에서나 그런 것이고, 사법에서도 문서로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또 틀렸죠. 디귿번 이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주식회사 갑과 체결한 협약이다. 그러면 서로 반대방의 의사에 합치기 때문에 각종 제한에 관한 내용이면 이게 처분이지만, 그런 각종 제한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공법상 계약이죠. 세 번째 처분에 해당함으로 틀렸죠. 5번의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양도, 양수가, 갑이 이제 자기 개인 택시업을 을에게 주고 돈을 받았다. 그럼 양도 했는데, 갑이 양도인, 을이 양수인.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인가가 있은 후, 그러면 이제 을이 양수인의 지위를 가는 것이고,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 갑에 대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게 이게 양도됐을 때 원칙적으로 이 갑의 잘못 등이 을에게 승계되는 것이죠. 승계되는 것이니까 적법하다죠. 위법하다가 아니라 적법하다. 알고 계신 판례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런 가축분류 처리 방법 변경 허가 재행이다.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교재 가운데 요 20년, 22년 요 최근 판례 기출 지문이 아니라, 기출 지문도 있지만 나올 지문으로 나온 여기 수업 듣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각종 9급, 7급 이런 시험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런 가축 분뇨 변경 허가 이런 거는 원래는 나오지 않는 지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기타 지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 두시고요. 6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불고지죠. 불고지. 세 번째 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고지. 고지 의무가 이제 직권이라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직권고지는 그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얘를 그러니까 행정법을 볼 때 행정처에 하회한다인데, 만약에 강행 규정으로 보면 위법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얘는 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훈시 규정으로 봐요. 훈시 규정. 그래서 훈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 위반한 처분은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훈시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 규정 학자들이 강행 규정의 반대말 훈시 규정. 그래서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 사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원칙 단속 규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외 효력 규정.
합법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위법하다가 틀린 거죠. 다른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이고요. 7번 옳지 않은 거. 일단 답은 4번은 뭐 정확히 맨날 하는 거니까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4번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게 틀렸죠. 심판소송을 갈 수 있다. 틀린 것이고, 나머지 지문 가운데 챙겨주셔야 될 지문은 1번과 2번인데 요 해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에 중간에 문제 7번에 1번은 5고 2번이 5인데 첫 번째 줄에 보면 각종 회의록은 원래 비공개죠. 비공개. 왜냐하면 아직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표회의, 대외적으로 공표회의가 있은 후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결론, 세 번째 줄에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 공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결론, 공개 대상이 된다.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뭐 자주 나오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번 이건 이제 기타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국민이 행정청이 두 번째 줄에 전자적 형태, 파일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파일로 달라. 그럼 파일로 주어야 한다. 이게 행정 절차 정보공개법의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 줄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여기가 중요한 단어죠. 보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밑줄 보시면 돼요.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이죠. 그 두 개 정도 챙겨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제 8번. 질서행위 규제법 과태료 옳지 않은 것은 뭐 8번이 쉬운 문제죠. 4번이죠. 4번. 과태료 부과 자체는 행정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불복은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 그래서 90일 내에 관할법원에 취소는 행정법원이니까 관할법원의 취소송이 아니죠. 취소송 틀렸죠.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실효되고 행정청이 민사법원에 보내고, 이제 검사가 과태료 행정벌의 일종이니까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고 갑이 이제 피고의 역할을 해서 검사가 민사법원에 얘기하면 1심에서 과태료 위반했다 질서 위반의 규제법 위반했다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죠. 이걸 틀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이고요. 9번 행정상 강제 집행. 세금 안 내면 금전부가 의무 불이행했을 때 강제 집행, 도감 매청 등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런 거. 답은 기역, 리을이고 니은이 틀렸어요.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특성이 의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린 것이고. 10번 선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회의가 있었을 때, 과세 행정회의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무효 사유이면 당연히 이름 유효하다는 효력이 없어요. 공정력, 구속력, 건조력 효력이 없어서 위법 확인하는 선결 문제인 국가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원도 선결 문제로 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납부했을 때 돈을 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 법원도 선결 문제로 무효사를 심사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름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하는 효력이 있어서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원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력 부인의 경우인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침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민사법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죠. 위법성 확인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고, 조치명령 위법성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등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효력 부인이죠. 간단한 내용이고.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민사소송에서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다. 그러면 행정소송
등에 의해서 취소, 무효는 받을 필요가 없이 민사법원이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이게 되죠. 그다음에 11번. 강론에서 이제 11번부터가 이제 강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토법이죠. 토지 수용과 관련된 토지 수용하면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고, 3번 정도는 이게 심화 부분인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손대, 보상금, 증감초소, 보상금, 두 번째 줄에 잔여지, 1토지 수용되고 2토지 잔여지 수용을 행정청이 거절했다. 그럼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은 판례, 통설 판례에 따르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죠. 보증소를 제기된다. 변hen대립인데 보증소.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뭐 1번 지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 이 자녀 수용과 관련된 75조의 법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녀 수용 관련된 건 심화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은 이제 기타 지문이죠. 근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등을 할 때 을토지 100평에 대해서 갑이 1억을 주고 100평을 을이 넘겨줘라 라는 수용 재결을 할 때 요 1억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불복을 할 때 4번에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 별로 여러 가지 이런 손실에 관해서 을 토지 소유자, 병, 을에게 돈 빌려준 관계인, 이렇게 은행 등이면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 이 보상 항목이 이제 심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예컨대 을은 1억인데 토지, 크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에 관해서는 예컨대 보상액이 5천만 원, 7천만 원. 건물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을은 토지는 만족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게 보상 항목이에요. 이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한다 이 말이에요. 을이. 그러면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해서 불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처분권주의인데, 처분권주의는 원고 을이 고한 사항,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잘못됐다, 5천이다, 이렇게 2천만 원 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에 관해서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해설, 문제 해설을 보시면 해설지 2페이지에 맨 위에 문제 11번에 4번에 옳은 지문인데, 첫 번째 줄에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 별로 두 번째 줄에 했을 때 그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판단한 기초 단위가 보상 항목이에요. 보상 항목. 보상 항목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불복할 때 반드시 네 번째 줄에 재결 전부에 관해서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을이 고할 때 고하는 부분만 불복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소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 이게 본안심리의 범위인데, 하나의 재결에서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 신청한 보상 항목들로 제한된다. 여기가 이제 처분권주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본안 심판의 범위는 원고가 서로서 구한, 그래서 예컨대 건물 부분만 구했다면 그 부분만 심리 판단한다. 이게 이제 고하지 않은 토지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12번. 12번은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위임청이 A, 수임청이 B라고 했을 때 B,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서 위임기관 A가 수임기관 B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죠. 맨날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이 B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독이 조금 이 정도까지는 감독해서는 안 된다. 13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라는 것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답은 이제 3번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틀린 게 이제 니은인데 니은번을 보면 소송과 다른 점이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 본질적 구제수단. 근데 갑이 허가, 건축 허가, 아파트 건축 허가, 철근 4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수익적 처분을 시행했는데 거부, 강남구청장이 거부나 부작위했다. 그럴 때 본질적 구제수단이 A2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아서 5조 3호의 의무행 심판이 있고요. 본안 심판으로서 허가 발령해달라는 자기 의무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무행 심판이 있고 이 의무행 심판에서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 갑이 임시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임시허가를 해주는 수단인 가구제 수단 중에서 31조의 임시처분 제도도 있다. 그래서 임시처분은 가구제 30조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31조 3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심판법. 그래서 니은번은 임시처분인데 네 번째 줄에 임시질을 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임시처분을 할 경우에는 요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게 3항의 내용이에요. 3항. 없는 경우에만 임시처분할 수 있다죠. 있더라도가 틀린 거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54조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딱 봐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 온라인이죠. 온라인. 이게 새로 17년도에 추가된 건데, 온라인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참가를 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가 포인트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재결서 등 각종 서류를 청구인 등에게 송달할 수 있다. 쉽게 해준다. 동의한 경우에만. 당연한 거죠. 14번.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그래서 지자체장, 예컨대 B가 있다. 서울시장 B가 있다. 그럼 주민감사 청구를 주민갑 등이 한다. 연서로.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했는데 상급청에게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상급청이 감사를 하지 않거나 상급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제 주민소송 간다. 행정법원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소송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고 재정과 관련된 비지자체장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해서 가는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도 아까 최신 판례 미기출질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나온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감사기관이 A죠. A가 해당 주민 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키워드가 5인이죠. 5인. 그래서 감사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각하 결정.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감사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죠. 없고가 아니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고 이제 3번, 4번 해설지 보시죠. 해설지. 이 페이지에 문제 14번 2번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20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이고 이게 이제 23년도에 국칠에서 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 국칠 봤으면 이거 나오는 거지. 그냥 보자마자 아는 것이고요. 3번도 5인데 주민감사 청구가 지자체 장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자기나 업무를 기하려는 부자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내용은 다른데 다만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2397에 떴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맞추셔야 돼요. 4번에
4번도 5인데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지자체 장의 재정과 관련된 자기 부자기가 위법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재무회계, 재정과 관련된 사무처리,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3페이지 위에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즉 지자체 장의 위법행위가 이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 직접 관련 있는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이 나온 거죠. 특히 도로 등 곡물 등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이게 사랑의 교회 사건인데 저 강남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도로에 대해서 특허죠, 특허 사용이죠. 근데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 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서초구청장의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 거기서 키워드가 무관하게죠, 무관하게. 그래서 다시 14번 문제로 보시면 3번의 핵심적인 사항은 두 번째 줄에 감사청과 상과 동일한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4번에 두 번째 줄에 점용허가가 무관하게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15번 문제에서 파란색 15번하고 18번이 구속행위에 있는 법으로 낸 거예요. 이걸 누가 맞추냐? 아무도 못 맞춰요. 그냥 찍는 거야. 이런 거 설명하는 강사, 내가 뭐 설명했다, 개구라예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건 미친 거예요. 참고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가끔 말하는데, 문제를 충분히 판례, 미기술 지문 이런 걸로 좀 소위 말하는 세련되게 공부한 사람이 맞출 수 있게, 공부할 맛 나게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자기들도 풀어보라고 모르는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 더군다나 문제를 2개나 이렇게 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2개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돼요.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내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충분히 문제를 세련되게 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내는지, 그거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문제 내기 싫다는 거죠. 그냥 빨리 내버리고 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 공부하는 수험생들 꼭 생각해 줘야지. 수업 중에 그랬는데 아이씨 국가배상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해설지를 봐야 돼요. 해설지 3페이지에 위쪽에 3분의 1점에 문제 15번이 4번이 틀린 건데, 제가 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안 나온다 다음에는 이 법의 28조의 시도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사망에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죠. 국가 사무니까 국가경찰이 원칙이니까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최고장의 경찰청장이니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이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데, 세 번째 줄에 단서를 낸 거죠.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 국수본이라고 하죠. 국가수사본부장, 새로이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까 경찰청장 아닌 국수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래서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문제이고, 뭐 요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수사권 독립이 이제 핵심인데, 경찰에서 검찰 쪽과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막 계속 싸워왔는데 결국은 그 전에 정부에서는 수사권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냐 해서 이제
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라 좀 민감한 얘기이고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 이거 봐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15번에 4번에 보면 4번에 시도경찰청장 수사에 관한 사무, 이게 포인트죠.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넘어가고요. 16번 사회보장 행정 옳지 않은 것은 뭐 2번은 틀리시면 안 되죠. 각종 사회보장 기본권은 법률이 있어야만 내용이 이루어지는, 헌법만으로는 내용이 없는 추상적 기본권이다. 법률상의 권리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추상적 기본권, 다른 말로 법률상의 권리다. 그래서 급여법에서 인정되는 의료급여 수급권,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얘는 헌법을 통해서 직접 인정되는, 틀렸죠. 헌법적 권리 아니다. 법률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7번 공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이거는 뭐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건데, 원래 판례에 따르면 공물은 공용 지정, 의사적 요소, 공용 지정이라는 의사 요소가 필요하고, 공물, 도로 등이 형태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근데 공물이 소멸하려면 형태가 소멸되면 아예 소멸되는 것이고, 형태는 남아있더라도 공용 폐지라는 의사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번의 국유 하천 부지는 공물인데 별도의 공용 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된다.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예외. 법에 의해서 의사적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본래 용도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용도 폐지를 해야만 일반 재산이 된다. 근데 최근에는 요거는 이제 과거에 불법화해서의 판례이고요. 최근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이고, 2번은 기타 지문인데, 하천관리청이 아닌 포인트, 아닌 행정기관이 허가를 받아 시행 하천공사로 인해서 손실을 받았다. 그러면 하천관리청이라면 이 하천법에 이제 보상 규정이 있는 건데, 아닌 행정기관이니까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게 포인트고요. 18번 국가지정법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 지문을 누가 알겠냐고. 4번 그냥 지문 읽어볼까요?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 주체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기금관리 주체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공무원이 빠진다?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그래서 이 해설은 3페이지, 해설 3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문제 18번, 4번 X, 기타 76조인데, 사망.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 주체 장이 기금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당 기금 관리 주체, 수탁기관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게 틀린 거죠. 20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뭐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촌스러워. 다시 문제로 와보죠. 19번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된 사안이죠. 24일 틀리면 안 되죠. 두 번째 줄에 을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 2월 1일 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사업자 갑이 받았다. 근데 요 관련된 법은 적합 통보를 받고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으면 갑은 만족하는 거고, 거부 됐을 때 근거법은 폐기물법이잖아. 폐기물법. 그래서 요 거부된 사안에 대해서 추성 갔을 때 소송 요건에서 첫 번째 거부가 처분이냐, 두 번째 본안심리에서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하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럴 때 갑이 폐기물 처리업 공장을 지으려는 토지가
공장 용지가 아니라면 그 공장 용지가 아닌 지역을 공장 용지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이죠. 계획 변경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각종 계획 변경 거부는 원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데, 다만 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어서 계획 변경 거부는 처분이고 그 처분은 됐지만 대상적 경우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에서 갑이 얘기하기를 여기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해서 내가 신뢰를 갖고 있었으니까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하지 않은 계획 변경 거부는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업하고 국토법하고 법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가 공적 견해 표명, 계획 변경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이거 법리잖아요. 3번이죠. 3번. 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폐기물법 적합 통보했다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법이 다른 국토법 계획 변경 신청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을 볼 수 없다. 이거 뭐 모르면 안 돼요. 20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쉬운 문제죠. 3번이죠. 3번 국가분석법 5조 공공의 영조물은 공물이죠. 공물이 공용물, 정부 청사 공공으로 이용하는 물건, 그 다음에 공공용물, 공공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물건, 도로, 하천 이런 것이잖아요. 공공이 이용하는 물건. 이게 이제 행정재산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공물이죠. 보존공물, 문화재. 그래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이게 이제 공물이고, 공물의 반대말 사물은 이게 아닌 거, 사물.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사물은 구작종재산, 일번재산. 이런 구분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물, 이거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3번에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의 하나고 틀렸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 포함된다. 이 공용물, 공공용물, 보존공물 다 공물이에요. 다만 지방행정법은 지방직 7급은 아직까지 20문제인데 앞으로 조금 확대될 여지도 있고, 이제 마무리 7급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7급은 국구와 다른 점이 강론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근데 강론의 비중이 높은데 총론과 강론을 두꺼운 책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는 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제 교재, 이게 제일 얇은 교재예요. 제 교재 한 권 정리 500여 페이지로 된 요 개정판 또 나오니까 그 개정판으로 자꾸 돌리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요 교재로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부분, 최근 판례, 미기출 판례, 이런 판례로, 미기출 판례는 정말 엑기스 교재예요. 저만이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행정법 7급에서 법학 과목, 학 과목은 조금 나중에 정리하려면 좀 어렵다 옛날에. 학 과목은 좀 선방 좀 하시고, 법 과목은 행정법이나 헌법 등의 법 과목은 꼭 고득점 하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동안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만약에 시험 붙으셨으면 축하드리고, 시험 혹시 안 되셨으면 다시 한 일주 정도 쉬고 내가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내가 틀리게 된 이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정리를 하셔야, 그 부분을 보강을 하셔야 쉽게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은 따라오는 거다. 이걸 꼭 믿으세요. 다음에 또 좋은 해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